안녕하세요. 라이스트 연출을 맡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우에스트 대본과 가사를 쓴 김한솔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문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정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그냥 드리면 됩니다. 강영호입니다. 작가 선생님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62인데 김향한과 변동님을 안 것이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가 중에 하나인 화가 가장 비상한 시를 쓰고 비상한 형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시인 사이에서 오고 간 그녀가 이름을 달리했다라는 것 자체에도 저는 수십 년간 그 의문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한테는 무엇이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컨텐츠의 대본을 만들게 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세 사람 사이에서 혹은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도 되는 이 사이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라우헤스트를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김향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될 때는 이상과 김한기 화백님의 부인이 같은 사람이래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두 예술가가 사랑을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멋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술가의 아내로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을 만나고 난 후에 글을 쓰시고 또 김한기 화백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도 열 만큼 그분이 삶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선택들과 또 그분을 이렇게 지나쳤던 많은 인연들이 모두 모여서 김향한 선생님 인생 자체가 예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로 그것을 꼭 풀어내고 싶었고 연극보다 뮤지컬을 선택한 이유는 이 아름다움을 다 전달하기에는 제 글뿐만 아니라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향한 선생님 생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도 계실까요?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실존 인물을 극화하셨는데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실제 인물들의 실제 모습이나 특성을 참고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혹시나라도 이 극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관객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존하신 인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특히 환기재단이랑 상당히 친밀한 교류를 하면서 대본 수정하면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의 생각도 듣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환기재단과 계속 공연 전날까지 그래서 환기재단 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고 그런 식으로 친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대본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네, 이쪽으로 또. 네, 루시스 강진한데요. 그 작가님한테 그 중요한 순간들에 좀 향연과 독립이 만나는 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넣은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곡가님들은 서정적으로 좀 음악이 많이 그려진 것 같은데 음악 만드시면서 어떤 점에 좀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향한과 독림이 서로에게 위로를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극은 김양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 혼자였던, 가장 외로웠던, 자신이 생각하기에 외롭고 슬프고 혼자였던 순간들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그 길 끝에는 너무나 단단한 독림이가 오히려 향한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인해 또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는 존재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음악적으로, 서정적으로 많이 풀어내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등장인물 4명이 예술에 대한 사랑이 되게 넘치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인물들이 예술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음악적 결에 담아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독림은 예술을 동경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하는 예술을 존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기는 예술을 삶으로 여겼고 이상은 예술을 숨으로 여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에 대해 다른 태도를 어떻게 음악적 언어에, 음악적 대사에, 가사에 풀어낼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연합뉴스 임지아라고 합니다. 저 작가님께 아까 첫 질문 대답 때 이제 김양한 선생님의 삶 자체가 예술이라고 느끼셨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연출님께는 이렇게 향한과 독림이 각각 다른 배우로 거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등장하게 만든 그 연출의 의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김양한 선생님의 삶 자체가 예술이라고 느낀 게 그런데 저는 김양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다 그 저희 각자 개인의 삶이 정말 위대하고 독특하고 귀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가 대본을 쓰더라도 이런 대본을 쓸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삶이 참 독특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양한 선생님은 그렇게 21살에 딱 이상이 우리 같이 죽을까 어디 먼데 갈까라는 말에 가방 하나 들고 짐을 싸서 오고 그래도 그 사랑을 3개월 만에 떠나보내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하고 유고를 수습해서 한국에 다시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또 글로 써서 수필가가 되셨고 또 김한기 화백을 만나가지고 사실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또다시 예술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런데 또 용기 있게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미술평론가가 되셨고 또 그리고 한기 선생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화가가 되셔서 개인전도 여시고 또 그리고 한기 선생님의 그림을 널리 세상에 알리셨잖아요. 이 모든 활동이 너무나 예술을 사랑해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과의 결혼은 전 김양한 선생님이 글과 결혼했고 한기 선생님과의 결혼은 또 그림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은 가고 예술은 남다해서 전부 예술이 김양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한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날 일어나는 회고하면서 일어나는 글이기 때문에 김양한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그녀가 치열하게 예술을 사랑했던 그 삶, 그 예술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집필을 했습니다. 네. 독림하고 변동님과 이제 김양한 선생님이 이제 분리에 대한 시작은 이미 상작진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접근해서 그거를 이제 연출적으로 어떻게 더 잘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나아가고 살아갈 때 자신의 과거를 좀 더 온전히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동님과의 김양한의 만남에 있어서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미래의 나에게 응원한다는 점이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과거의 나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 이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접근을 시작했더니 그 저의 장면의 마지막 순간, 과거의 나를 찾아간 순간, 미래의 나를 찾아가는 순간에 서로의 모습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가 그렇게 단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굳이 과연 나도 내가 그런 과거의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단단하게 그녀들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더니 이들의 이 둘이 꼭 나눠져서 서로를 표현하는 게 관객에게 더 극적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조금 더 연출적으로 표현에 더 집중해서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님 두 분은 이번 작품이 입봉하시는 작품인데 좀 작품에 임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혜지 작곡가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입봉을 일단 10년 넘게 같이 해왔던 저희 대학교 동기였던 언니랑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고요. 첫 작품부터 좋은 글을 써주신 한소희 작가님을 만난 것도 제가 되게 기뻤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함께 해주신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는 모든 순간을 다 기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뮤지컬 라우에스트는 이제 2020년에 CJ 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사업에서 먼저 시작된 작품이었는데 스테이지업 사업에서 개발 과정을 거치고 지금 2022년 공연에 오기까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CJ 문화재단에 공모를 할 때는 4명이서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간대로 이렇게 극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대본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각자 중요한 순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 아니면 받는 장면 아니면 이상이나 한계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극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시간은 달라도 그 캐릭터가 계속 같은 그 모먼트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안 보여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CJ 문화재단 멘토링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간대를 향하는 역순으로 가고 동님은 지금의 그냥 이렇게 원래 시간대로 흐르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캐릭터들이 더 잘 살고 특히 뭐 동님이 슬플 땐 향한이 위로해 줄 수 있고 향한이 슬플 땐 동님이 위로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공의 버전의 대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연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작품은 이제 무대와 영상 조명의 조화가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무대적으로 구현하시면서 컨셉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작품에서 계속대로 거론되고 있는 점과 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과 선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향한의 기억의 공간, 기록의 공간으로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는 곳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영상과 함께 그녀들에게 그들에게 남아있던 흔적들, 빛깔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자 한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수고해주신 청탁진분들 모두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